오늘은 중국이 2025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DF-61, 즉 DF-61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또 하나의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전략 균형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선 DF-61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F는 둥펑, 즉 동풍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붙는 명칭이지요. 이번에 등장한 DF-61은 기존 DF-41을 잇는 차세대 핵심 무기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만 놓고 본다면 최소 12,000km에서 많게는 15,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이징에서 워싱턴, 뉴욕은 물론 남미 대륙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보다도 다탄두 기술, 즉 MIRV의 가능성입니다. MIRV란 한 개의 미사일 탄두부에 여러 개의 독립적으로 조준 가능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DF-61이 MIRV를 보유했다면 한 발로 여러 도시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으며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미국이 개발해온 미사일 방어망, 즉 GMD나 사드, 그리고 이저스 체계마저도 DF-61이 여러 탄두로 분리되어 공격한다면 완벽히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DF-61은 도로 이동식 발사 차량 TEL에 장착됩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DF-31이나 DF-41에서 보여주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TEL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정된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고속도로, 숲속 혹은 은폐된 지하갱도에서 언제든 이동과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는 생존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DF-61을 공개했을까요? 첫째, 전략적 억제력 강화입니다. 중국은 핵무기 숫자 면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열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DF-61 같은 신형 ICBM을 공개함으로써 양적 격차를 질적 우위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특히 DF-61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단순히 미사일 수가 아니라 실제 목표물 타격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대외적 메시지입니다. 2025년 열병식은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그 속뜻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압박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얕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DF-61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세력, 균형 싸움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셋째, 내부 정치적 의미입니다. 시진핑은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군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DF-61의 등장 자체가 중국은 이제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기술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DF-61은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유지와 보관이 용이합니다. 실전 배치 시에도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TEL 이동 중에도 단시간 내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중국의 핵전력은 기습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DF-61은 최신 유도 기술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도립체의 마노버링, 즉 기동성을 부여하여 단순 포물선, 궤적이 아닌 요격 회피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관측됩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요격 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극초음속 활공체, 즉 HGV 기술까지 결합한다면 방어망을 뚫을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DF-61의 등장으로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핵탄두 수가 2035년쯤이면 1,500기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DF-61을 공개한 것은 그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분명히 안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DF-61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서 공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완벽하게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성능이 광고만큼 뛰어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둘째, 유지와 운용 비용 문제입니다. 고체 연료 ICBM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쉽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전략 무기의 대규모 배치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 반발입니다. DF-61 공개는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주변국과 서방의 경계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결국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이 원하는 안정적 안보 환경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DF-61의 등장이 세계 전략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억제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균형을 넘어 외교와 정치, 경제 협상에서 중국이 더욱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되었음을 뜻합니다.